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11시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자, 10시쯤에 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전격적으로 입당을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저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른 대선 주자들, 특히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또 법조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리스크, 제가 이런 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와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재형의 정무감각이라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입당식을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면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게 6월 28일이었죠. 그리고 7월 8일 날 정치참여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예상보다 빠른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러난 지 17일 만에, 그 다음에 정치참여 선언한 지 7일 만에 바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버렸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재하건대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주변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신당으로 가야 된다, 제3지대로 가야 된다는 주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전 원장이 이렇게 신속하게 자기의 의사를 밝히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 이 자체가 굉장히 평가할 만한 정무감각이다. 적어도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해서 그래도 정치부 기자 오래 한 사람의 감각으로 볼 때는 지금 최재형 전 원장의 정무감각은 적어도 본인과 그다음에 본인 주변에서 상당한 정도의 보좌를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하고 나서 국민의힘 내부 당내의 주자로서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 한 7월 달 보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본인이 대선 출마 이제 선언문을 직접 쓰고 하는데 이 당의 전문가들, 이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당내 대선 주자로서 아마 상당한 블루칩 효과를 노리지 않을까. 그런 걸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무감각으로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게 돋보인다는 점이죠.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한 4% 안팎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든 한국갤럽이든 이런데 대개 4%를 약간 넘는 것도 있고 약간 못한 것도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사실 당 밖에 있는 대선 주자급이라고 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교하면 턱도 없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확하게 아마 진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선 출발이 늦습니다. 그 다음에 명분, 내가 왜 대선에 출마해야 되느냐 하는 명분은 아직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경제성 보고서 조작 의혹, 이 부분을 감사원장으로서 감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수사의 밑바탕이 되도록 한 기업, 그 다음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이건 정치적 중립성과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이나 거부해서 김호수 감사위원의 취임을 막은 효과, 이거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과연 대선에 출마할 명분이 되느냐, 이거는 약한 게 사실이죠. 이런 출마 명분, 근데 이거는 앞으로 본인이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해가면서 내가 왜 대선에 출마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 해서 국민이 납득한다고 한다면 이 부족한 명분이 보완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대선에 내가 나와야 되겠어 이런 식이라면 그거는 출마의 명분이 약해서 지지율이 아마 폭등을 하는 데에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그냥 약간의 컨벤션 효과 정도 누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신속한 국민의힘 입당,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에 대선 출마 선언의 명분, 이걸 본인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 출발이 늦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지율도 낮다. 이러다 보니까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인지도도 낮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여러 가지 어떤 장점,
미담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뭐 누구야 갑자기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한 설명 이걸 얼마나 높이느냐 이거는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이 그 인지도를 확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과연 이런 그 어려움, 본인의 핸디캡이죠. 이런 핸디캡을 본인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이거를 그러려면 빨리 진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이 내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이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적이 있죠. 뭐 표현이 좀 저속합니다만은 주변에 파리들이 꼬이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리들이 꼬이게 되죠. 꼬이게 되면 주변에서 그 귀를 잡고 별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가자고 다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동쪽, 어떤 사람은 북쪽, 어떤 사람은 남쪽 이렇게 돼서 판단이 안 됩니다. 보고서가 이렇게 쌓입니다. 이게 옳습니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자기의 입장을 정하는 것 이게 정무감각입니다. 본인이 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걸 정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참모로 쓰면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정치 초년생인데 평생을 법률만 다뤄왔던 더군다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으면 판사만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장 3년 6개월 정도 한 거 가지고서 감사원장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 감각을 키울 그런 상황이 안 됐을 텐데 그러면 그 머리를 빌려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판단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 머리를 하루빨리 정말 시차를 별로 두지 않고 머리를 빌릴 수 있는 감각 이게 결국은 정무 감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좌고우면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누구 얘기가 맞나? 내지는 이 두 사람의 중간은 없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검토를 하고 이래야 되느냐.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지 일주일 만에 그것을 과감하게 쳐내고 자기 얘기를 갖다. 그게 본인의 생각이든 주변 참모의 진언을 받아들였든 간에 이렇게 신속한 결정 이거는 정무감각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것도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는 제3지대로 가자 이런 주장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결국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의 기여한 요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첫 번째 인사죠. 김영우 전 의원, 삼선 의원입니다. 삼선 의원인 김영우 전 의원. 보니까 YTN 기자 출신이더군요. 제가 김영우 전 의원의 정무 감각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하고 직접 정치부 기자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 수는 없으되 여하튼 일반론으로 얘기한다면 그래도 기자를 오랫동안 했고 그 다음에 삼선 의원을 지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평론가도 꽤 했었죠. 이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의 평균적 정무 감각 정도는 좀 갖췄다고 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참모로 들어가자마자 최재형 전 원장의 정치적 행보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거는 결국 김영우 의원의 그 내부에서의 역할이 상당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김영우 전 의원의 역할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느 정도 확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그런 해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정무 감각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의 정무 감각이 부족하면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하루빨리 캐치해서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도 또한 정무 감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영우 의원을 소통 창구로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신속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첫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던 유인태 전 의원도 이 인사를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서 지금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 이동훈 전 대변인 정치부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물러난 이후에 별로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있는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도 보면 옛날에 법조 출입 기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 의견을 내겠죠. 내는데도 그렇게 신속하게 그 의견이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반면에 최재형 전 원장은 김영우 전 의원의 의견이 매우 신속하게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재형 전 원장의 정무 감각 자체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 측근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정치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저도 늘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정치라는 것은요, 집단이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집단이 없으면 그 자기의 철학을 성취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정치다. 그래서 제가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모아서 진영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최재형 전 원장은 그것을 굉장히 일찍 깨달았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또한 정무 감각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며칠 전에 엊그제죠. 사흘 전이군요. 12일 날에 대전 현충원 천안함 46용사 연평도 포격 전사자 묘역, 여길 잇따라 방문했는데 아마 그 사진 보신 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거수경례를 했죠. 그 가족들도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자, 이 하나의 포즈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병역명문가 아닙니까? 응? 아버지도 6.25 때 참전용사고요. 대한해협 해군 승리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장교 생활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병역명문가로서의 면모를 내가 남을 비난하기 전에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또 마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병역 미필이죠. 물론 면제입니다. 부동시 양쪽의 눈이 너무, 우리가 흔히 짝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서 군대를 이거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유권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군대를 장교로서 정식으로 복무한 사람과 합법적으로 면제받은 사람의 차이, 그거를 굳이 저 사람은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거수경례를 함으로써 보여줬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런 디테일이 또 살아있다. 이거는 일종의 언론 감각입니다. 이것도 아마 김영우 전 의원의 조언, 이게 상당한 역할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 조언도 조언이지만 그걸 본인이 수용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정무 감각이라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디테일과 그 다음에 큰 흐름을 잡는 능력, 이런 것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상당히 능하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금상첨화가 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대선에 출마해야 할 명분, 이게 좀 약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마 유인태 전 노무현 정부 정무수석도 그렇게 판단을 했더군요. 저하고 생각이 참 비슷하더군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 그거는 곧 무엇이냐?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면 미래 비전만 설명해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 미래 비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 중에 아픈 사람 없게 하겠다. 그늘진 곳 없게 하겠다. 누구나 다 그러죠. 대통령이 돼서 그늘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럼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왜 나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바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문재인 정부는 안 되는가 하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얼마나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은 탄압을 많이 받았는가, 그리고 감사원장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아마 최재형 전 원장의 이런 정무 감각도 글쎄 상당한 정도로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건대는 최재형 전 원장의 정무 감각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행보에다가 더해서 본인의 정치 참여 선언문, 이게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어떤 압력, 탄압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돼서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국민들한테 설득시키지 않으면
지금까지 정무 감각도 상당한 정도로 퇴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